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짓말을 하는 곳이 이제 여기에요. 여기 이제 1번. 가짜 증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팩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스테이트먼트 형, 사실은 스테이트먼트 형태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본다 그랬죠? 예. 증명 아니에요. 증명은 이제 여기 조건부 명제로 이제 걸리기 시작하는 부분은 다 이제 그 증명을 하게 되는데 증거예요. 팩트에서 스테이트먼트 팩트로 되는 거는 요 증거를 조작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원래 팩트였는데 팩트가 아닌 걸로 해가지고 여기서 제외를 시키거나 그죠? 혹은 원래 팩트가 아닌데 마치 팩트인 것처럼 증거를 조작을 해서 여기에 포함을 시키거나 그런 거죠. 그럼 사실은 스테이트먼트 팩트가 아니고 수도 스테이트먼트 팩트죠. 그리고 그거는 fail, 거짓인.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예. 얘가 F가 돼버리면 첫 번째 시작이 F가 돼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될 때 요게 F가 돼버리면 이 진리값은 뭐예요? 진리값은 무조건 참이 되죠. 그죠? 무조건 참이 돼요. 예. 근데 처음 시작이 뭐였어요? 거짓이죠. 내가 받아들이는 거 다른 게 다 맞다고 치면 참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 예, 거짓말이죠. 두 번째 거짓말, statement of fact가 fail. 예. 여기가 해당이 되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statement of fact는 그 다음 뭐에 근거가 되냐면은 cause statement의 근간이 돼요. 근거가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의 어떤 명제랑 cause statement, cause 어떤 이 명제의 근본을 나타내는 명제 요 둘 사이에는 명백한 사실에 대한 관계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이 관계가. 이게 물론 true일 수도 있고 false도 있어요. 예. 스테이트먼트 자체는 그게 true일 수도 true일 수도 있고 false도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둘 사이에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 관계가. 어떤 관계? 인과관계. 예.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인과관계가 없는 거를 이런 식으로 묶어 놓은 거지. 예. 이렇게 되면 이게 거짓말이죠.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죠? 이게 근거로 내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definition.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이 definition은 이게 요 세 개 statement of fact, definition 혹은 statement of assumption 이 두 개의 명제는 요거는 이제 statement가 아니 명제가 아니에요. 참고로 요 두 개는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무조건 참여해야 돼. 무조건. 예. 그래야지 이게 무조건 참여해야 이 명제가 이 명제 자체가 참이면 참이 되고 거짓이면 거짓이 돼요. 그죠? 이거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참이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이걸 왜 하냐 하면은 이 명제의 unknown을 없애기 위해서 해요. 그래서 이 definition이 언제 필요하냐면은 지금 현재 명제가 예를 들어서 unknown인 명제야. 근데 definition을 통해서 이 unknown 명제를 unknown이라는 스테터스를 없애는 거예요. 예. 이거 이제 나중에 설명할 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definition이라고 여기 cause statement랑 definition이랑 둘 다 조건이에요. 조건. 이 명제를 만족하기 위한 조건인데 cause statement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근데 definition은 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커즈 스테이트먼트가 지금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데 이게 여러 단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루트 커즈 아날리시스라고 어떤 명제가 있을 때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왜? 그래서 커즈 나오고 여기서 왜? 그리고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이 각각의 단계에서 이 커즈 스테이트먼트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의 스테터스는 true가 될 수도 있고 false가 될 수도 있어요. false가 되면 명제가 가짜라고 내가 인식을 하면 되는, 명제가 거짓이라고 인식을 하면 되는 거지. 근데 definition은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definition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서 이 definition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만 definition이 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참인 거죠, 그죠? 그게. 그래서 이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요걸 이제 그래서 거짓말이 뭐냐면 틀림없이 cause statement인데 마치 definition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definition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명제를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그죠? 이게 바뀌어. 왜 바뀌냐? 이 definition이 있어가지고 TF가 definition이 안 바뀌면 이제 T인지 F인지 결정할 수가 있는데 definition이 바뀌어버리면은 이 서술 명제 자체가 원래 명제 자체가 unknown이 돼버려요. 예, unknown이 돼버리기 때문에 원래 내가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게 그러니까 아까 인식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unknown이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인식 스테이트먼트에서 무조건 거짓이 나와요. 예. 무조건 거짓이 나와요. 근데 나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기 뭐냐? 프루프 오브 메소드가 잘못된 경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서는 증거를 가지고 논리를 전개해야 되는데 여기서 증명을 뭐 수학적 증명을 하려고 한다든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나 여기는 전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증거를 들고 들어와 가지고 이거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예.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증거를 들고 들어오는 경우 예.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아요. 그 예를 제가 나중에 들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5번은 뭐냐면 예, 증명을 하는 도중에 이제 오류가 나는 경우. 이건 뭐 티피컬해요. 특히 수학적 증명 같은 경우에는 이건 되게 쉬워요. 예, 쉽다는 게 검산이 가능하거든. 일단 조건부 명제의 형태가 되면 그 다음 끝이야. 뭐 스트레이트 포워드야. 왜냐하면 조건부 명제 물론 이제 또 증명을 또 진짜로 고차원적인 수학을 쓰고 이러면은 또 어려워지긴 하는데 그냥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의 조건 명제를 생각하면 조건부 명제 생각하면 무지하게 쉬운 거예요. 이거는 스트레이트 포워드예요. 그래서 내가 뭘 실수를 하는 거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증명을 하는 도중에 이제 그 증명 메소드를 따라가지고 프루프 메소드를 따라가 증명을 하는데 이제 중간에 오류가 나는 그런 경우도 이제 거짓말이 되겠죠. 왜냐면 값이 원래 값 말고 달라지게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인식의 오류예요. 예, 인식의 오류. 왠지 좋아 보여. 왠지 맞는 것 같아. 왠지 위험한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위험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위험하게 보는 거. 또 위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하지 않는 걸로 보는 거. 그 여기에 대한 인식에 대한 어떤 뭐 이제 아카데믹한 스터디를 하는 게 바로 심리학이에요. 틀림없이 사실인 명제인데 사람들의 그런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 의해서 인식을 잘못하는 거. 예.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이거는 이 부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마케팅에서도 쓰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쓰고 명제가 unknown 명제인데 마치 그게 사실인 명제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라고 하고
이제 이런 경우죠. 예,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인식에 대해서 감정적인 부분을 제외해야 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거든요. 뭐 어떤 사실관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혹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감정을 제외를 해야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다행히도 이제 그 논리적인 인식이나 감정적인 인식이 똑같이 반응을 해서,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참으로 하면은 그러면 좋겠지만 컨플릭션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예, 컨플릭션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특히 이제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언노운이라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언노운인 명제를 참 내지 거짓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이제 객관성하고도 관련이 있고, 이제 뭐 커그니티브 바이어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 의해서 인식을 제대로 못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는 뭐냐? 거짓말이라는 건 뭐 6번에 해당되는 거짓말은 뭐냐면, 요 감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미니퓰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싹싹싹싹 해가지고 원하는 어떤 답을, 그러니까 그게 서술이 참이라 그러면 참인 답을 얻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는, 소위 말하는 작업이죠, 작업.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지. 예. 이거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어디서 써요? 예, 연애에서 씁니다. 연애에서. 그죠? 내가 하늘에 별을 따다다 줄게. 예, 그 명제 뭐예요? 뭐예요? 예, 거짓이죠, 그죠? 근데 연애할 때 여자분들은 어떻게 받아요? 예, 참으로 받아요. 뭐 엄밀하게 말하면 참이라기보다는 만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예. 근데 사실은 아니죠, 그죠? 그렇게 명백한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 사람한테 호감이 가고 왠지 해줄 것 같고, 그렇죠. 예, 바로 그게 이제 여기에 관련이 있는 겁니다. 사실 자체,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 명제 자체의 영역보다는 그 외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 명제를 판단하는 거. 예. 그게 이제 정치에서도 많이 쓰는 게 이제 바로 정치인이죠. 무슨 얘기냐면, 같은 얘기를 해도 내가 선호하는 정당에서 얘기를 하면 왠지 그 정책이 잘 될 것 같고 지킬 것 같고, 그죠? 내가 선호하지 않은 정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다 안 될 것 같죠. 예, 다 안 될 것 같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할 때는 사실은 감정적인 부분을 되게 제외를 하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7번째가 뭐예요? 7번째가 예, 흐름의 방향이라 그랬죠. 이게 되게 트리키해요. 왜 트리키하냐면은, 이게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쓰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엄마가 이제 많이 써요. 엄마들이 애들을 할 때, 제가 이제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은 왜 엄마들은 10대랑 얘기를 할 수 없는가, 예, 왜 10대를 이기지 못하는가, 10대 딸내미의 논리에 이기지 못하는가,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예, 재밌는 주제들이 되게 많은데, 뭐 이런 거죠. 기자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왜 기자들은 기레기인가, 예,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기자분 자체의 뭐 인간성을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속성에 관한 문제예요. 속성에 관한 문제. 예, 속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라든가, 뭐 또 뭐 있지? 내가 한번 쭉 적어봤는데, 예, 강연 형태로 하게 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번외로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적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 제가 지금 이렇게 그러고는 없네. 그러게요. 뭐 강의로 이제 이런 거 있네요. 예.
제가 뭐 강연으로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 번외의 어떤 단순 동영상으로 준비를 할진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쭉 리스트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제 다음에 강의할 거는 조건부 명제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할 거예요. 예, 조건부 명제를 따로 따오는 이유가 있는데 되게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조건부 명제는 엄청 간단해요. 예, 집합으로 표현을 해도 그렇고 별거 아닌데 그 인간사에서의 조건부 명제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예. 요 부분이 뭐냐면은 시스템이라고 제가 엘레멘트 오브 시스템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각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한 건 이제 스테이트먼트 오브 팩트에 대해 설명했지만 뭐가 데피니션이고 뭐가 프루프 오브 메소드고 이런 건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 근거로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이런 거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틀로 따지면 조건부 명제에 대한 강연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논쟁 디베이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죠? 논쟁에 대한 큰 주제를 다룰까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소제목이 이제 논쟁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부류가 어떤 부류고 논쟁을 할 때 어떻게 논쟁을 멈춰야 되는가. 예. 그리고 이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실을 찾는 법 또는 이제 완전과 항상의 무게 기자가 기레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 그리고 대충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예요. 대충에 대한 이야기. 예. 대충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 이런저런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브런치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브런치 그 글의 소제목이 집합과 명제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예요. 예. 데이터 사이언스라기보다는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 그럼 여러분들은 상당한 능력자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아, 그 자아가 뭐냐면 나라는 존재의 시스템이에요. 나라는 존재의 시스템. 나라는 존재의 엘리멘트 오브 시스템을 모아놓은 게 자아예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논쟁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전제될 게 뭐냐면 최소한의 엘리멘트 오브 시스템이 동의가 돼야 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그 7번째 거짓말이 그래서 저거 한 거예요. 좀 뭐냐면 이거는 사실상은 감정적 인식을 통해서 나온 답인데 그래서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가죠. 그죠? 이렇게 가는데 이걸 마치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논리적인 인식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은 받아들인 것처럼 믿거나 이게 제가 예제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짓말에 대한 예제를 다 들어드릴 수는 없고요. 잠시 끊고 갑니다.